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혼자 일해요의 글쓰는 푸들 동구 엄마입니다. 저희 2부에서는 아까 편집장님이랑 못다 나눈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일하는 엄마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아이를 키우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조금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준비한 질문들을 좀 소화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대표님 만날 때마다 맨날 그 얘기했잖아요. 작업실 갖고 싶다. 맨날 그 얘기했는데 이제 마음을 내려놨어요. 진짜 미련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접어서 내다 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코로나. 때문에 음, 오프라인에 작업실을 마련을 하고 그거를 음, 유지한다는 게 아예 음, 현실적으로 좀 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음, 근데 애초에 편집장님은 이제 음. 집에서 근무를 하시는 형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으로 치면은 재택근무라고 볼 음, 수 있는데 좀 집에서 음, 근무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뭐 공간을 나눈다든지 음. 스케줄은 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서재방에서 그냥 하는 음, 거예요. 책상 갖다 놓고 사무실을 방 하나를 비워서 그냥 음, 사무실로 쓰는 건데 이게 일단 저는 출퇴근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음, 좋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제가 그 방을 갈 때는 음, 잠옷바람으로 그냥 가는 거랑 음, 그래도 씻고 화장도 좀 하고 음. 이렇게 옷을 좀 차려입고 가는 거랑 일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그죠, 그죠. 예, 다르죠. 예. 근데 그게 몇 년 전까지는 사실 그랬거든요. 음, 음, 근데 음. 이제는 잠옷바람으로 가도 일이 잘 돼요. 아, 이제 아시죠? 루틴이 이제는 생겨서. 이제는 제가 5학년이 됐거든요. 음, 5학년이 돼서 그런 것 같기도 음, 하고 화장 안 하면 밖에 잘 안 다녔었어요. 아, 정말? 제가 마흔에 결혼을 해서 마흔 음, 둘의 엄마가 되니까 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이제 다른 엄마들 볼 때 심하면 10살 정도가 그쵸. 많은 거고, 어린 나이에 예.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음. 그냥 체육복을 입고 나가더라도 얼굴은 화장을 하고 나갔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하니까 화장을 안 해도 굳이 그죠. 티도 잘 안 음, 나고 그러다 음, 보니 제가 거실에서 음, 저희 홈 오피스로 출근하는 것도 음, 맨 얼굴로 그냥 음. 출근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그 얘기 음,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 밤에 혼자서 왜 교정지를 잡고 일하실 음, 때가 제일 기분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로 네네. 근무하시는 음, 시간대라든지 그런 네. 스케줄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밤에만 작업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은 게 음, 주문도 음, 들어오고 하니까 아침에 음. 좀 그런 거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시나요? 아침에는 아침에는 주문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음, 주로 팩스로 들어오거든요, 음, 주문이. 음, 그 서점 SCM 찾아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팩스로만 보내는 서점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주문 취합을 해서 주문 프로그램 음, 켜서 음, 발주를 하거든요. 음, 대본사에다가. 근데 그 작업은 오전에 해야 돼요. 음, 12시 안에. 음, 12시 안에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시간 관리를 되게 잘 하려고 하면 음, 이메일 확인을 하고 급한 거 하면서 음. 주문장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인터넷 음, 들어가면 쓸데없이 그쵸. 유혹하는 게 많아. 기사들 누구 사기네 음, 누가 이혼했네 이런 거 음, 굳이 안 봐도 음, 되는데 하나 보다 보면 줄줄이 엮여서 그쵸. 아침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 오전에는 음, 그냥 주문장 확인하는 이제 음, 그런 거 하고 음, 오후에도 음, 정말 급한 거 있으면 오후에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잡혀요. 집중이 잘 음, 안 음, 돼요. 음, 그리고 아이하고 완전하게 잘 놀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일이 음, 잘 안 되고 그래서 교정 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는 한밤중이나 음. 아니면은 일이 많으면 자다가 일찍 깨요. 어떨 때는 아, 새벽 2시 반이면 눈이 떠져요. 음,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한 2시간 반 바짝 하면은 정말 진도가 확 나가요. 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음. 재택근무하시는 형태가 우리가 회사에서 생각하는 뭐 9 to 6 이렇게 딱 정해져서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거를 이렇게 않아. 예, 예. 쪼개서 나름대로 조금 편리한 시간에 음. 이용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음. 지금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하고 음. 되게 잘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디자이너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려면 음. 내가 언제까지 교정을 봐서 또는 원고 마무리를 해서 음. 메일로 넘겨줘야 되겠다. 음. 이런 스케줄을 짜서 음. 넘기죠. 아. 디자이너가 일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밤에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새벽에 해서 아침에 넘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시구나. 새벽에는 사실 일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잘 못해요. 깨어있기가 힘들어서 잠이 들어버리면은 이제 할 일이 있는데 잠이 들면 깨더라고요 새벽에 요즘에. 그죠. 저 그거 음. 약간 이해하는 게 약간 압박감? 음. 그다음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인체의 이거 신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이거 빨리 그 거래처 결제해 주는 것도 그래요. 오늘 해야 돼. 오늘 해야 돼. 그러면 일어나져요. 근데 되게 그렇게 좋으신 되더라고요. 분이네요. 결제처는 결제 칼같이 들어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밀리지 않으려고 늦추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서 제 사업을 하면서 진짜 아 자면서도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생각하는 게 많고 네네. 이게 마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새벽에 깨게 되고. 근데 그렇게 새벽에 바짝 하고 들어와서 또 아이 옆에서 또 아침 1시간 정도 자고 이러면 뿌듯해요. 그게 집에서 일을 하니까 가능해요.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치, 그래서 아무래도 오가는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고, 음. 사실 작업 공간이 있으면 갔다가 왔다가 음.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집이니까 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작업실에 대한 욕심은 제가 다행히도 아,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시구나. 저는 욕심이 진짜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약간 요즘에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자. 그리고 모든 거 뭐 하면 된다 하지만 해서 되는 게 있고 해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욕심을 내려놓는 걸로. 그래서 이제 편집장님의 루틴을 저희가 조금 좀 소화해 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지만 편집장님은 있으시고 육아를 하시면서 사실 일을 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은 엄마, 워킹맘들. 근데 저는 사실 워킹맘이라는 단어도 조금 안 쓰려고 하는 게 엄마라는 자체가 항상 일을 하고 있는 존재라서 그냥 회사를 다니시면서 육아를 하냐 아니면 그냥 육아에만 전념을 하시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을 하시면서 육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시면서 육아를 하신 케이스시니까 어떻게 이러한 형태가 조금 이상적이라 좀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어떤 부분에서 좀 가능하셨던 것 같으세요? 회사를 만약에 다니셨다면 저는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보통 늦은 나이에 엄마가 되면은 저는 정말 집안 정리도 안 하고 아이도 거의 방목이에요. 방목인데 저희 친정엄마는 극성맞다고 저한테 그렇긴 하는데 저는 책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다 얻어다가 키웠고 뭐 아이 하나고 늦게 나왔다고 해서 돈을 막 엄청 쓰거나 그러진 않고 최대한 돈을 쓰지 않으면서 최대한 정리도 하지 않으면서 장난감하고 책하고가 진짜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 키우는 환경이 또 좋다고들 하셔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출퇴근을 하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친정엄마도 멀리 계시고 시어머니도 멀리 계시는 데다가 나이도 좀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따로 돈을 들여가면서 돌봄 이모님을 쓰기는 그렇고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러면 이 음. 형태가 일도 음. 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최선의 거예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다 잘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아, 것 그쵸, 그쵸, 같아요. 그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이가 먼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음. 완벽을 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은 완벽을 기해야 하고 아이는 같이 있어주는 시간만 좀 긴 거지 제가 육아를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 그거밖에 없어요. 책도 안 읽어줬어요. 저는 책을 얻어다가 저기 이 뿌려놓기만 했지 읽어주지도 않고 요즘 들어서 오히려 9살인데 요즘 들어서 한 권씩 읽어주고 학습 만화 한 챕터씩 읽어주고 그러는데 아이를 아마 많은 엄마들이 출퇴근의 형식이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왔을 때 엄마가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거 되게 좋고 또 이제 특히 가끔가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아, 하면은 그죠, 그죠, 그죠. 아픈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해야 되는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되게 아픈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엄마들이 다 이런 방식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와 일을 그래도 이 재택근무라는 형식 그리고 또 내가 1인 출판사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네네. 가능한 부분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더 약간 뭐라고 하지? 만족도가 좀 높아 보이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네. 사실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이제 일을 포기하고 육아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꾸로 다른 이유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택근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적응하기 힘든 그런 루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아이가 있거나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고려하셔도 좋을 그런 근무의 형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앞으로 편집장님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형견을 조금 키우면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약간 맞아요. 북카페 같은 거를 하시면서 하시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조금 구체화되신 건지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머릿속에 꿈을 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집은 그래도 평수가 조금 넓어서 홈오피스라고 해도 지금 제 공간이 제법 넓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다음 이사를 가면 또 다른 아파트가 아닌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 정원 하셨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형견은 신랑이 좋아해요. 맞아, 맞아. 신랑이 좋아하는데 아이도 좋아하죠. 그래서 그 마당 있는 집으로 잔디밭 있는 집을 짓게 되면은 대형견도 키우고 그리고 저는 살림집과 출판사를 하면서 북카페도 하나 하고 북카페는 제가 예전에 플라워 디자인도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꽃가게도 참 좋아해요. 북카페에 플라워 샵도 하나 차려놓고 그리고 세미나 룸도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또 생겼어요. 소모임 공간, 테이블 강연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점점 일이 커지고 점점 있네요.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그리고 북스테이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잠도 자고 가면 좋겠네. 북스테이 공간도 점점 일이 엄청나게 커지고 네네. 있습니다. 점점 커져요. 그래서 5년 후에 그렇게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는 사실 힘들고 서울 근교로 해서 땅을 먼저 사서 짓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럼 꿈이 그거는 있죠. 이제 그 배우자 분과도 조금 이야기가 되신 건가요? 제가 벌어서 하는 거예요. 따라와, 신랑은 너무 따라와. 나 돈 좋아하죠. 버는 여자야, 따라와. 좋아해요. 네네.
제가 돈을 벌어서 땅도 사고 집도 지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꿈이랑 약간 음. 비슷하잖아요. 저는 이제 마당이 있는 자연이랑 좀 가까운 집에서 강아지 최소 3마리, 동덕춘 이렇게 동덕춘. 3마리, 동구, 덕구, 오. 춘배 3마리 키우고 춘배. 그리고 오리를 2마리 키울 생각이에요. 이름도 줘놨는데 음. 꽥꽥이랑 꽉꽉이 이렇게 키우고 저는 이제 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음. 북스테이를 할 겁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돈이죠. 그렇죠. 제 머리로만 상상한다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그래서 저는 땅 사고 건축까지 하기에는 제가 조금 에너지가 좀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집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근교로 집도 보고 분위기도 보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도 완전 광역시 출신이어가지고 도시에서밖에 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꾸로 약간 두렵거든요. 근데 편집장님은 그런 건 없으세요? 게다가 서울이시잖아요. 저는 신랑이 맨날 얘기하는데 지방 출신 여자가 서울 남자 만났다. 지금 서울 살고 근데 네네. 울산? 또 울산이에요. 큰 도시 아닌가요? 네네. 그런데 저는 전원 생활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상수도 문제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저는 차량.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 기다리고 있거든요. 몇 년이면 상용화 되지 않을까? 제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근데 또 이제 만약에 깡촌에 운전 못하면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파도 병원 못 가고. 깡촌으로 들어가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깡촌은 못 가고 그래도 뭐 차로 역까지 한 5분 요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서로 미루고 있어요. 편집장님이 먼저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 작가님이 먼저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돈! 돈이 먼저 모이는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옆 동네 막 이런 건 아니죠? 그럼 좋겠어요. 그니까. 그럼 좋겠어요. 그럼 댕댕이들도 같이 놀고 그쵸.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열심히 책 쓰고 책 팔아서 그 급 이룰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유튜브 구독자분들 혼자 이래요. 아직 미미한 채널이지만 열심히 키워서 저희가 좋은 일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하나 질문은 작가님 책을 들고 왔는데 하나 못 보여드렸네. 아예 네. 책 더블N의 책들을 조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려볼게요. 저희가 아예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고 많은 분들이 혹시 의혹을 가지실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출판사 뒷광고가 절대 아니고요. 제 돈을 들여서 초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여서 당당하게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만드신 책들 저희가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는데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네. 일부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제가 만든 첫 책이에요. 네. 잊을 수 없는 첫 책. 네. 어떻게든 굴러가는. 이분 만나려고 제가 대구 내려가서 계약을 하고. 정말요? 대구 분이세요. 네. 그래서 글과 사진이 너무 좋아서 진짜 이 책을 만들 때는 이병률 시인의 끌림이 정말 인기가 많았을 때예요. 언제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글자가 정말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 만들 때는 제가 글이 너무 재밌어서 못 잘라내고 사진은 또 너무 예뻐서 못 빼내고 그래서 편집자인데 편집을 진짜 못하는구나 그랬는데 이병률 시인의 그 끌림 책이 나오면서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도 재밌어서 술술 넘어가거든요. 제가 이 책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근데 잠깐만. 그거 아세요? 이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첫 책이 어떻게든 굴러가는 88일간의 자전거 유럽 여행인데 출판사 대표님이 이미 해안이 있으셨더라고요. 어떻게든 굴러가는 8년간의 출판사. 야, 어머, 놀랍지 그러네요. 않으세요? 너무 그러네. 놀랍다 진짜. 그러네. 잘 첫 책을 어떻게든 굴러왔네요. 네. 그러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도 이 책 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이 책. 책으로 더블N을 알게 됐거든요. 안나푸르나에서 밀크티를 마시다. 이 책은 투고 원고였어요. 책을 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작가님이 잡은 제목이 안나푸르나 삥 한 바퀴 돌기.
아니다 히말라야 삥 한 바퀴 돌기였나? 음,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음. 원고를 봤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안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밀크티가 너무 맛있다. 안나푸르나에서 밀크티를 마시지 않으면 유죄. 그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푸르나에서 밀크티를 마시다를 만들면 되겠다. 제목 그렇게 붙여야 되겠다 했는데 이 책은 정말 만들고 나서도 제가 한번 일독을 했어요. 원래 책 만들고 나면 편집자가 다시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자도 보내면 다시 읽고 싶지가 않아. 너무 네. 많이 읽어서. 근데 제가 한번 이 책은 진짜 홍보를 하면서도 한번 읽으면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게 되는 책이라고 제가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네 좋아요. 이 그래서 책. 오늘은 여러분들 안나푸르나에서 밀크티를 마시다를 스마트폰 대신에 화장실에 들고 가시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책 좀 네, 네,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제가 여행서를 만들다가 이제 여행을 제가 잘 못 가는데 만들면서 대리 만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책이 잘 안 나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자기계발서하고 일반적인 에세이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에세이 시리즈를 하나 시작했어요. 네, 더블N의 나의 네. 오늘이라는 나의 에세이 오늘. 시리즈예요. 시리즈인데 그래서 저는 유명한 저자분들 책 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분들의 첫 책을 만드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글 잘 쓰시는 분의 첫 책을 만드는 게 되게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나의 오늘 일상적인 얘기들을 묻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2권이 나왔어요. 나는 나와 사이가 좋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는 핸드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의 에세이가 또 나올 예정인데 지금 원고를 쓰고는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서 계속 4번, 5번, 6번 계속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작가님도 조만간 이 나의 오늘 작가님으로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했잖아요. 뒷광고 아니고 대놓고 광고인데 저는 이제 깨끗합니다. 출연료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송현욱 편집장님이랑 친척이냐 가족이냐 이런 질문 많이 듣는 게 저희가 같이 책을 3권을 작업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편집장님 만나기 전에 아는 솜씨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때 처음 만났고 그래도 어떻게 연이 잘 닿아서 3권의 작품을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나왔던 반려견과 산책하는 소소한 행복 일기 저희 집 이제 반려견 푸들 동구에 관한 이제 그림 일기가 실린 에세이고요. 글이 잔잔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손글씨가 너무 예뻐서 여기 있는 지도는 작가님이 그리신 거예요. 거기에 디자이너분이 이제 요런 아이콘 뭐 집이나 나무 요런 것들은 디자이너분이 배치를 해주신 거고 이게 동구하고 작가님하고 산책 가는 거 그리신 거거든요. 네, 졸라맨이 갈색 푸들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를 형상화해서 그렸는데 디자이너분이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거 표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막 아니요, 그랬었잖아요. 살짝 일본 표지 느낌이 살짝 나면서 따스하고 되게 좋아요. 저희 디자이너분이 저랑 잘 맞아요. 네. 제가 좋아해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나마 전에 두 번째, 네네.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 이 책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원고를 이미 써놨던 게 있어서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모든 책이 진짜 내 손가락 같고 내 새끼 같고 하지만 진짜 그 중에서 디자인이 개인적인 취향이랑 가장 잘 맞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 디자인일 것 같아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맨날 단고머리, 일명 이제 똥머리를 많이 해서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작업한
언젠간 출간된 혼자 일하게 일하게 된다. 근데 된다. 제가 이거를 내고 질문을 음. 받았는데 음. 모순 아니냐.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라면서 언젠간 그러네, 예, 그러네. 저 몰랐어요. 음. 근데 여러분 방점은 언젠간 지금 언젠간, 당장이 아니라 언젠간. 직장을 다니시면서 음. 열심히 글을 음. 쓰시면서 작가가 되시면 음. 나중에 언젠가 혼자 일할 수도 있다. 저의 미래를 예견한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을 같이 작업을 해서 좀 소개를 다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송현호 편집장님, 더블N의 대표님 모시고 저희 1인 출판사로서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또 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내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까지 다 들어봤고요. 저희가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마치면서 좀 소감?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되게 많이 버벅거린 것 같아요. 아, 네, 말씀 잘하시던데. 버벅거린 것 같아요. 내년에도 보통 출판사 아마 다른 업계도 그럴 텐데 보통 출판사들 이제 9월 달이면은 내년 상반기 계획을 그죠, 세우거든요. 짜죠. 예, 내년 상반기 계획 다 차 있고요. 올해처럼 열심히 또 페달 열심히 밟을 것 같아요. 네. 또 쉬지 않고 편집하시고 또 네. 책도 내시고 음. 이럴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더블N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 쓰는 푸들 동구 엄마인 최하나 작가, 제 입으로 작가래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글 쓰고 있는 글 쓰는 최하나의 책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른 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다음 편에 만나요. 제발!